넘어가나 보자. 넘어가네요. 여러분 교재 저 한 6장인가 7장 그 정도 거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봤죠. 만화 어휘에 대해서 우리가 봤어요. 만화 어휘란 말은 만화를 여러분들이 그림의 일종으로 아는 친구들도 있고 웹툰을 한데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합의된 의견으로는 만화는 그림도 아니고 글도 아니고 일종의 언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연출이든 스토리든 어떤 작화든 잘 될 수 있다라는 거고, 중요한 개념을 제가 한 5개 정도 소개를 드렸었어요. 이미지 언어 빅 트라이앵글 안에서 자기한테 성향에 맞는 그림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4년 내내 혹은 10년이 넘어도 못 깨닫는 작가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어기 때문에 자기가 수메르어가 맞는지 한국어가 맞는지 영어가 맞는지는 말을 해봐야 아는데, 그냥 동경한다, 나 저 작품 좋아, 나도 할래 라고 됐을 때는 잘못 찾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카투나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할 게 아니면 결국 자기만의 어떤 기호화 과정을 거쳐야지 자기 그림체가 이쁘게 혹은 뭐 매력있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부분이었고, 세 번째 완결성 연상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하게 쓰이는 연출 문법인데, 뻔히 짐작되는 거, 뻔히 보이는 거를 또 보여주는 거는 의미가 없고, 만화라는 건 언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려줘야 되고 들리지 않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독자는 그거를 자꾸 짐작을 하면서 들어오세요. 자꾸 짐작을 하면서 작가한테 계속 속는 과정이다. 근데 기분 좋게 속아가는 과정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독자의 어떤 착시, 착란을 일으켜줘야 되는 게 연출의 의미인데, 그걸 알려면 시각적으로 완결성 연상을 습관적으로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칸의 모양과 시간인지, 물론 칸의 숏과 앵글이라는 종류에 대해서 살짝 한 10분 맛만 보여주고 공식적으로는 안 했어요. 나중에 하게 될 건데, 그 안에서도 칸의 모양이랑 시간인지를 여러분들이 컨트롤하는 거에 의해서 게임보다 재밌는 콘텐츠는 아직 없지만 만화는 충분히 또 소설 이상의 어떤 특이한 인터랙티브한 재미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시간을 잘 잡아줘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 칸이 한 칸 안에 머물면 일러스트 혹은 사파 혹은 카툰이 되는데, 딱 2칸 이상만 늘어갈수록 만화로서 문법이 제3의 문법이 새롭게 열리는 거라서 칸이랑 칸을 연결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마무리로 하고 본론으로 가서, 그러면 칸이랑 칸을 어째 연결하는데 종류가 몇 가지나 있는데 봤을 때 총 6가지가 나옵니다. 혹시 외우고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가장 작은 이동, 순간 이동. 두 번째 약간 조금 더 이동을 많이 한다. 동작 이동. 그보다 조금 더 조금 더 주제 이동, 소재 이동, 주제 이동. 그 다음에 아주 이거 잘 쓰면 완전 간지난다. 그 회화에 킬링 컷이 나온다. 양상 이동. 그 다음에 요거는 굳이 네가 일부러 하는 거 아니면 쓰지 마라. 무관계 이동입니다. 뿌듯하다. 그래서 실전 사례, 제가 했던 만화라든가 프로들 작가들 예로 들어가지고 퀴즈도 내고 여러분 맞춰보는 시간을 거쳤고, 오늘 요거 끝나면 다시 한번 요거를 이미지 통해서 한 5분 정도 리마인드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2번, 3번 연속으로 들으면 엄청 잘 외우거든요. 그래서 요걸 했고, 자, 교재를 읽는다 생각하고 제가 대신 읽어준다고 생각할게요. 자, 웹툰이랑 결국 글이랑 그림이 만나서, 글이랑 그림이 만나가지고 서로 협력을 해서 만들어내는 예술이다. 그래서 제 그림 대박 잘 그리더라 라고 해서 좋은 웹툰 작가로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만의 특이한 이 조율법을 잘하는 작가가 롱런하더라, 혹은 빅히트 쳤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10년, 20년 막 빌빌빌 대다가 나중에 확 위대해지기도 하고, 사람 이름 모르지만 자기 뜻대로 오래오래 행복하게 작품 활동을 하더라라는 겁니다. 글 그림을 같이 다루는 이 조율 능력을 가진, 그러니까 만화 언어를, 만화 어휘를 잘 다루는 사람이 롱런하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7가지 사례로 정리해 봅니다. 뭐를 정리해 보느냐? 칸과 칸이 어째 연결되는지 우리는 5가지 유형, 6가지 유형이지만 하나는 쓰면 안 된댔으니까 실질적으로 5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했어요. 또 다른 유형을 발견한다면 저한테 말해달라 했어요. 학계에 발표해서 노벨상 밖으로. 그래서 없어요, 아직은. 그러면 글이랑 그림이 서로 어떻게 만나는데, 어떻게 결합을 해야 재밌게 연출이 되는데 라고 어쨌든 여러분들은 고민이 많을 텐데, 유형은 총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외워버릴 수 있겠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 정도는 살면서 외울 수 있잖아. 웹툰 학도인데. 그죠? 그래서 아래 예시는 교재를 가져왔다 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배울 유형이 요거 다야. 여러분이 무슨 콘티를 짜든 이거 이상을 벗어나는 글과 그림의 만남을 찾아낼 수는 없을 거예요. 찾아내면 혹시나 또 역시나 저한테 말해주세요. 얼른 발표해가지고 교재 내버리게. 자, 글 중심 결합이 있고, 그림 중심 결합이 있고, 이중 결합이 있고, 첨가 결합이 있고, 병렬 결합이 있고, 상호 우종 결합이 있고, 몽타주가 있습니다. 저번처럼 제가 굳이 쓰지 마라라는 유형이 있을 거고, 이 중에서도. 그 다음에 제발 이 유형을 잘 써주세요라는 유형이 있는데 대충 뭐겠어요? 글 중심 결합을 써라? 쓰지 마라? 쓰지 마라. 일단은 여러분 편견까지 안고 가겠습니다. 또 될 수 있으면 어떤 결합을 좀 많이 쓰면 좋겠다? 대충 상호 우정 결합을 많이 쓰면 좋겠다. 이런 감이 옵니까? 한번 봅시다. 맞는지 안 맞는지. 자, 만화의 정의부터 가봅시다. 저 가기 전에 만화의 정의가 뭔데요? 라고 물을 때 일반인은 몰라도 됩니다. 혹은 자기 독학했던 사람은 몰라도 돼요. 근데 만화학과, 웹툰 학과를 나왔다, 아카데미를 나왔다 하는 사람은 대충 어디 가서 대답이라도 해야죠. 수용자에게, 즉 독자들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때 그냥 반응이 아니고 우리가 만화로 찌르는 게 아니잖아요. 통각을 자극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미학적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그 사람 울리든 웃기든 감동시키든, 그죠? 미학적 반응,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우리가 의도된 순서대로 했어요. 그냥 순서대로 나열만 하면 뭐죠? 저 성당 같은 데 가면 막 이렇게 그림들 나열돼 있고 막 갤러리를 가도 나열돼 있어요. 만화라고 합니까? 분명히 나열돼 있는데 왜 만화라 안 해요? 의도된 순서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의도된 순서, 이 의도라는 게 이 교재 저 서론에 나오는 거, 연출은 꼭 의도다. 그러니까 무슨 의도냐에 따라 제가 피드백을 할 때도 연출 잘했네요가 나오고, 그 의도에 대해서 틀렸으면 연출 이번엔 잘못했네요 라고 나와요. 같은 콘텐츠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의도가 중요하다. 나는 울리려고 했는데 독자가 웃으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로 병렬된 그림 및 기타 형상들. 왜 병렬이라고 했느냐? 가끔 게임식 진행으로 진행되는 인터랙티브 실험 만화들이 있어요. 내가 요걸 선택하면 이리 가고 요걸 선택하면 이리 가고 이런 거. 그건 일종의 만화 문법이라기보다는 게임의 문법이죠. 그래서 얘는 병렬돼 있어요. 쭉쭉쭉쭉. 그러니까 순차적 리듬으로 봐요. 당연한 얘기죠. 병렬된 그림 및 언어라든가 그런 기타 형상들이 만화의 정의라고 합니다. 제가 정의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 학자들이, 만화가들이, 작가들이, 제컵이라든가 윌 아이스너라든가 스콘 맥클라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만화의 천재들이 정의해 주신 겁니다. 요때 만화는 주로 글과 그림 두 개를 활용합니다. 간혹 사운드가 들어가기도 해요. 간혹 움직임, 무빙이 적용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건 우리 문법은 엄밀히 말하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의 이벤트예요. 그렇죠? 하나의 이벤트. 애니메이션과 만화는 문법이 아예 다른 것처럼. 그래서 즉 말하거나 혹은 보여주거나 이거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요 세 가지 정도입니다. 요때 언어랑 형상은 작가 단독으로 하거나 혹은 또는 번갈아 가면서 하거나 때로는 서로 결합하면서 이 언어와 형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게 일련의 미역적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이 만화라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아직 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글이랑 그림이 만나면 항상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네, 똥마려요? 네. 아니요. 이제 음료수 가지고 오지 말랬더만 두 명이나 가지고 왔네. 네. 치즈? 아니요. 그래. 네.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내한테 미리 얘기했던 건데 지금 다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치질 때문에 지금 똥배를 간답니다. 자, 그 다음. 자, 글이 많은 내용을 설명을 한다면, 그림은 이게 무슨 말이냐? 글이 많은 내용을 막 설명하고 있을 때는 그림이 무슨 역할을 해주냐면, 이른바 자유로운 탐색을 하게 되고, 그림이 어떤 명확하게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면, 글은 자유롭게 새로운 영역을 다룰 수 있다라는 이 말이 있습니다. 어렵죠, 아직? 그래서 얘네 둘은 어떻게 사용하는 게 좋느냐? 각자 역할을 맡는데 서로 강점을 받쳐줄 때 재밌어진다라고 합니다. 높은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이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빅트라이앵글에서 자기 그림체 찾고 자기가 글에 맞는지 그림에 맞는지 이걸 내내 고민하다가 나는 차라리 스토리를 받는 게 효율적인 사람이야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혹은 나는 둘 다 하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 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요거는 결합하는 방식은 주로 어떻게 되느냐, 작가 개성에 따라 무한하죠. 근데 저는 7가지라 했잖아요.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무한합니다. 무한한데 큰 용례들을 범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특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7가지 범주로 묶어 살펴봐 버리자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를 봅시다. 대망의, 여러분 외웁시다. 첫 번째 뭐라고요? 글 중심으로 결합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다 쉽게 설명해 줄게요. 도해, 어려운 말이죠. 도해란 말은 그림으로 해석해 준다, 그림으로 보여준다 이 말인데, 그림은 도해 기능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자제품 사면 매뉴얼 북 봤을 때 그때 보여지는 거, 그게 도해 기능입니다. 자꾸 두고 소리 꺼버릴게요. 있어요. 이미 대체로 완성되어 있는 텍스트에다가, 완성되어 있는 글에다가 그다지 새로운 의미를 더하지 않는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소설이나 신문 기사 보면 여러분 옆에 뭐 붙어 있어요? 삽화라고 붙어 있죠. 어딘가에 삽입되어 있는, 그죠? 삽화, 그림 화자라고 합니다.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삽화를 떠올리면 쉽습니다. 글 중심 결합에 쓰이는 그림은 삽화다. 삽화를 뭐라 폄하하는 게 아니고 만화에서 삽화를 그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유명한 삽화가들 얼마나 위대한 삽화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만화가, 웹툰 작가가 삽화를 그리면 안 된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ASMR 소리, 뭔가 우구적 햄버거 씹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오디오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파도 소리, 졸졸졸 새 지저귀는 소리가 듣고 싶을 때 굳이 영상을 안 봐도 되지 않아요? 그죠? 나 그거 듣고 싶어서 이어폰 낀 거잖아. 그죠? 그때랑 같아요. 그래서 영상 이미지는 그때는 아주 지위가 낮다. 자, 밑에 봅시다. 자, 4시간의 격전 끝에 한중연합군은 일본군의 군복 3,000벌 어쩌고저쩌고로 막대한 전리품을 노획하였다. 이 한 컷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글이 중요하죠. 그죠? 도대체 몇 벌, 누구를 얼마나 물리쳤는데, 언제 그랬는데, 누가 이겼는데 라는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는 게 목적인 여기에서 이 그림을 빼면 큰일 납니까? 큰일 안 납니다. 그죠? 없어도 무방합니다. 그죠? 약간의 데코레이션 정도만 해줍니다. 알겠죠? 우리가 스테이크 먹을 때 옆에 있는 그 브로콜리요. 그죠? 자, 예시를 볼게요. 교재에서, 자, 1시간 만에 다 먹었다. 마침내 혼자다. 이건 글이 중요합니다. 이 그림 안 봐도 됩니다. 자, 우리는 새벽이 될 즈음 100m마다 한 번씩 토하며 아파트로 비틀거리며 돌아왔다. 요거 글이 중요해요. 요거 이 토한 거 그림이 중요해요. 글이 중요합니다. 미 합중국 헌법은 1787년 어쩌고저쩌고 해서 1789년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그림이 없으면 큰일 납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이 글 없으면 큰일 납니까?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주디가 자기 열쇠를 건네주면서 살며시 웃었어요. 마찬가지죠. 요겁니다. 요게 글중심 결합들이고, 조금 더 예시를 볼게요. 인천 상륙작전 윤표 작전이 상륙작전의 관문이 될 팔미도와 월미도까지 파악이 끝났다. 그 다음 조석 마음의 소리, 시소가 영어로 무엇인지 그것을 알았을 때 충격이라고 했습니다. 시소가 영어가 아닌 게 아니고 영어 맞아요. 저것 때문에 헷갈렸다. 요게 글중심 결합입니다. 예시들 볼게요. 자, 아주 그냥 하루 종일 소파에만 디비 누워갖고 놀기만 하고 말이야. 아버님 나도 좀 합시다. 그 다음에 반겨주는 건 쟤들 뿐이다. 이 맛에 내가 퇴근한다. 그 다음에 어서와, 고생 많았어 여보, 잘 살았나. 아무래도 당신 일 나가면 소화하지. 그냥 여기서는 그림이 글을 받쳐주는 역할만 합니다. 받쳐주는 역할만 하고 그 이상의 부수적인 역할 이외에는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자, 니 괜찮나? 그러는 니는 내는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라 엄마. 내는 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그냥 소설의 문장으로 써도 무방합니다. 그림이 글을 받쳐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 대사는 그냥 괜찮다라는 3글자입니다. 자, 두 번째, 글중심 결합 엄청 쉽죠? 어려웠어요? 쉬웠죠? 쉽습니다. 쉬워요. 얼마나 쉬운데요. 그 다음 극단적인 거 하나, 그림 중심 결합입니다. 뭐라고요? 요게 엄청 쉬워요. 자, 글은 시각을 통해 전해지는 어떤 연속 장면의 음향 효과 구실에 그친답니다. 이번에는 글이 서브가 되는 거예요.
서브가 아니고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되냐면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하드드라이브에서 슬레이브가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갤러리에서 여러분들이 영화 한 점을 다 보면서 감상에 젖어 있어요. 감상에 젖어 있다고, 야, 이 붓터치 봐라. 우와, 쩐다. 막 이러고 감상을 적고 있어요. 혹은 그 메시지에 감동받았다든가. 그 상황에서 그 밑에 달려있는 제목이랑 작가가 무슨 기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그렸으며, 89년 황해도에서 태어났으며, 지금 그 글을 보고 싶어요. 굳이 보면 보겠지만, 안 봐도 그만이다.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에서 글 필요합니까? 이거는 어떤 할머니가 길을 물었는데 우리 집은 1, 2, 3, 4, 5, 5층인데 하고 놀라는 어떤 장면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아, 할머니가 그냥 키가 컸구나 이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그림으로 설명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뭔가를 벌컥벌컥 마시고 수염 더드름 나 있고 막 반창고 붙이고 있고 막 말할 때 다 튀어나오고 막 이런 거 그냥 뭔가 지저분한 어떤 남자의 어떤 상황이다 라는 거를 그냥 그 감흥만 보면 되는 거예요. 저기서 벌컥인지 무적인지 팩인지 카학인지 후두둑인지 이 음악 소리인지 이거는 사실상 없어도 무방합니다. 자, 교재에서 예를 봅시다. 볼링공을 굴렸다. 여기에 글 없죠? 볼링공 굴리는 상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으아 해냈어 기뻐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다가갑니다. 뺨을 쓰다듬고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사 꼭 필요합니까? 오히려 감흥을 해치진 않나요? 그렇죠. 그 상황입니다. 그림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으아 사실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죠? 형이 중국에 가고 비행기가 간다. 그 다음에 주로 뺨 때릴 때 이런 상황 많이 나오는데 없어도 그만인데 맛은 살려주죠. 사람들이 놀라는 리액션 장면들, 그 다음에 짤랑 풍경 소리 이런 것들 그림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숨을 쉬는데 땅이 꺼져라 쉰다. 이거는 이제 명랑 만화에서만 저 같은 그림체에서만 쓸 수 있는 문법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기호적 표현을 쓰면 안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이 아니고 극화를 지향하는 분들은 한숨을 쉬니 땅이 꺼지더라. 우리 사랑이 나날이 커져가더라. 그래서 사시사철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시사철 지나가더라. 그 다음에 꿀꺽꿀꺽 뭔가를 벌컥벌컥 마시더라 라는 이 그림을 봤을 때 이런 대사는 굳이 필요할까요? 우리 사랑은 나날이 커져가더라. 사실 없어도 그만입니다. 있으면 그냥 맛만 더해주는 거. 요런 것들이 그림 중심 결합이고요. 계속 봅시다. 요 세 개 말고 요런 게 그림 중심 결합입니다. 마지막 컷.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팁을 좀 주자면 상호 의존 결합, 글 중심 결합 이거 몇 개 쓰다가 마지막 킬링 컷 같은 데서 그림 중심 결합으로 짠 그림만 보여주자. 근데 독자는 여기서 1000마디 말보다 많은 글을 해독해냈다. 이 효과를 여러분들이 어떤 의도했을 때 조금 연출이 맞들어집니다.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아까 할머니는 보여줬고, 자, 사람이 도구를 써야지 똑똑해진다. 개그 만화에서 도구를 써야죠. 그래서 의자를 써야지 냉장고에 있는 걸 꺼낼 수 있지라고 했을 때 의자에 올라서지 않고 의자로 꺼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자로 꺼내고 있는 상황만 봐서 그냥 웃기면 그만입니다. 알겠죠? 글은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도 쉽죠. 왜냐 극단적인 두 개를 봤으니까. 이제 슬슬 지그들끼리 이제 그 뭐라고 해야죠? 기싸움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글이랑 그림이랑 기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3번 이중결합. 뭐라고요? 이중결합입니다. 이 정도는 외워버리시라고. 이번에는 뭐냐면 글과 그림이 함께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상황입니다. 글과 그림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다고? 봅시다. 자, 여러분 무지개 뭔지 알죠?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거를 누군가 설명해 줍니다. 이쪽에 빨간 줄이 하나 있고 파란 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설명해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이해가 빨라요. 자, 회사 생활 참 힘들구나. 이렇게 힘들 때는 책상 위에 놓인 요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내가 힘을 내야 되겠다. 글이랑 그림이랑 같은 내용 얘기합니다. 탭을 쳤는데 안 풀어주네요. 탭 쳤는데 안 풀어주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도시락 뚜껑에 귀신이 붙어 있음이라는 자막 안에 도시락 뚜껑에 귀신이 붙어 있는 걸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글이랑 그림이랑 서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그죠? 거의 같은 짓. 자, 교재에서 예를 봅시다.
조지가 엄숙한 얼굴로 막대 사탕을 올렸다. 그림 뭐라고 그려져 있냐면 이 조지라는 캐릭터가 엄숙한 표정으로 그래. 막대 사탕을 올리고 있네요. 그죠? 제가 그때 그래픽 노블 재밌다고 했었죠. 우리 문법으로 보면 되게 재미없고. 하지만 캡틴의 무서운 주먹은 빗나갔다. 캡틴의 무서운 주먹이 빗나간 걸 그려놨습니다. 자, 젠장 내 주먹을 피했어. 주먹을 피했어요. 벽을 쳐버렸잖아. 네, 벽을 쳤어요. 피했다. 피했어요. 너무 슬프다. 에이미는 생각했다. 네, 에이미가 너무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요. 자, 이 유형 어때요? 매력적이에요? 아니에요? 별로 아니에요? 이중결합은 여러분 판단에 맡길게요. 몇 개 예시를 또 보면서. 그런데 어떨 때 쓰느냐? 이중결합도 쓸모가 있습니다. 어떨 때 쓰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테이크 먹기 전에 앞에 스프도 먹고 야채도 좀 집어 먹고 당근도 좀 집어 먹은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맛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중결합을 어떨 때 쓰면 되냐면 내가 상호우정결합이랑 어떤 글중심결합, 그림중심결합 어떤 그런 유형의 하나로 킬링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컷을 연출하고 싶은데 그때 들러리 역할을 해줍니다. 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쓸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로 333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333. 아니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 딱 해놨으니까 오 재밌다 이라는 거야.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조금만 있어봐요. 10컷만 있으면 완전 빵 터질걸? 하고 9컷 왔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완전 재밌어요. 이러면은 그 컷에 왔을 때 효과가 덜하다라는 거예요. 의지간히 재밌지 않으면. 그죠? 그래서 얘는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매뉴얼 북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듯이 도해 기능이 있거나 해설 기능이 있는 어떤 컷을 봐야 될 때, 즉 설명서에는 이중결합이 짱이겠죠. 나사를 오른쪽 방향으로 180도로 돌리세요라고 적혀 있는 글에 나사를 150도 각도로 150도로 어쨌든 뭐 돌리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짱인 거 아니에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있어야 되잖아. 그죠? 같은 기능 수행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망치의 줄을 이어 도르래의 원리를 이용해 즉석 장치를 만들고 이 트랩으로 형을 골탕 먹였구나. 그 다음에 그래 맞아 영화에서 보면 망치 같은 거로 내리치면 되던데 라는 대사에 실제 그 그림을 넣어주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컷을 볼 때 독자가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되냐면 대단히 가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저 순간. 하나도 어려운 게 없어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자, 뭐니 해도 불닭볶음면이지 이거 2개 사자. 뭐니 해도 팔도 비빔면이지 이거 2개 사자 라는 그림에 팔도 비빔면이랑 불닭볶음면이 있어요. 같은 내용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왜 실명이랑 이런 걸 사용했느냐? 혹시나 PPL 들어올까봐 그랬었습니다. 자, 옳지. 아빠는 배고픈 돼지니까 꼴란 11개만 먹을게. 나머지는 너네가 2개씩 나눠 먹으면 되겠지? 같은 뜻을 얘기하고 있어요. 도해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 3번까지도 진짜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느꼈겠지만 이중결합은 쓰면 안 되는 유형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거를 직접 들어야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일 쓰면 안 되는 유형을 굳이 찾자면 이중결합 맞습니다, 여러분. 맞는데 쓰면 안 되는 유형이 아니라 다른 애들을 훨씬 빛나게 해주는 안개꽃 같은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연출할 때. 그래서 이중결합을 하나도 안 쓰고 멋지게 상호우정 결합만 잘 썼네 라고 하면 좋은 콘티가 되느냐? 아니요. 너도 나도 내가 좋은 것인데요. 이렇게 손을 들면은 하나가 안 튀어요. 그래서 이중결합은 아주 여시처럼 불려시처럼 아주 교묘하게 여기저기 잘 짱박아 놓으셔야지 콘티가 빛이 날 겁니다. 자, 4번째 첨가결합. 뭐라고요? 첨가결합. 예, 첨가결합입니다. 자, 얘가 상호우정 결합이랑 비슷한 듯 하면서도 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글자하고 그림이 서로 무슨 짓을 하느냐? 서로 효과를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서로 효과를 폭증시켜주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잠잠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폭증시켜주는 거. 그래서 정교화시켜준다. 이럴 때 뭐냐면 스포츠 경기 봤을 때 여러분 관중이 환호성할 때 아니면 캐스트가 골입니다. 골 들어갔어요. 요거 할 때 그거 없이 그냥 경기만 보면 무슨 맛이에요? 자, 이게 그림 결합 유형 아니에요? 그림 중심 결합 유형 아니에요? 사실 캐스터의 해설과 관중의 환호성은 없어도 내가 경기 결과를 확인하는데 무리 없잖아요, 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맛을 같이 보려고 우리가 같이 모여서 치킨 시켜놓고 경기 보는 거 아니에요? 혼자 보면 뭔 재미인겨? 그 느낌 알겠어요? 그러니까 신나게 해줘요. 그 장면을 더 신나게 해주고 무서운 장면이다 그러면 더 무섭게 해줍니다. 누군가가 몽둥이에 머리를 맞고 피가 철철 흘리더라. 지금 독자가 소름 딱 닭살 돋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때 옆에서 우연히 이렇게 나왔던 동네 주민, 뭐 아주머니, 반상의 아주머니가 딱 외쳐주는 요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안 놀라도 되는데